수많은 혹평에도 93개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2는 하나부터 10까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인들만의 추억의 놀이는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즌1에서 특히 달고나 뽑기가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모두가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게임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등 많은 한국식 추억의 놀이는 이제 모두와 공유하는 게임으로 정착하게 된 것인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시즌2의 게임들 또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공기놀이인데요. 작중에서 해병대로 나오는 강하늘의 캐릭터 강대호의 화려한 손기술에 홀려 게임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마치 타짜 같기도 하고 마술사 같기도 한 손놀림은 해당 게임을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든 듯합니다. 덕분에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주사위, 돌, 나무조각, 심지어는 초콜릿으로까지 공기놀이를 연습하면서 그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략적인 규칙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실 듯한데요. 공기놀이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공깃돌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꼭 건드리면서도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공깃돌은 건드는 것이 아니야라며 댓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제가 되며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놀이는 또 있는데요. 하나 빼기 1, 비석치기, 둥글게 등 많은 게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빼기 1도 공기놀이급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서양 쪽에서는 처음 보는 놀이라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해당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몇 달 전에 전 세계를 들썩였던 한국식 술게임 아파트의 유행을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한국의 모든 게임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다른 게임을 소개한다고 해도 무조건 유행이 되는 것은 확정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드라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한 장면으로 인하여 불쾌하다, 보지 않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까지 나서서 해당 드라마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고 하죠. 그 나라는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과의 꾸준한 교류를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현지 공장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최종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해당 무역을 정착시켜 왔는데요. 이 외에도 박항서 뒤이은 김상식 감독이 이뤄낸 베트남 축구의 기적에 현재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해당 보이콧이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이런 와중에 오징어 게임이를 소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바로 공기놀이를 유행시킨 강대호와 연관이 있는데요. 해당 캐릭터는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병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자신이 이대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가 된 이유가 아버지라는 식으로 덧붙이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남자다워지라고 해병대에 보냈어요.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의 친구 정배는 호응을 하기 위해 아버님이 훌륭하시네라며 칭찬한 장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은 해당 장면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다는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핵심은 바로 월남전에 있습니다. 일명 베트남전이라고도 불리는 월남전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이었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많은 상처를 남긴 전쟁이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쟁이었는데 한국은 남베트남으로 파병을 갔었습니다. 긴 전쟁 끝에 결국 파병을 나갔던 나라들이 하나 둘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며 결국 북베트남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렇기에 현재의 정부는 북베트남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은 적에게 파병을 보낸 인물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그들은 한국인 캐릭터의 월남전 발언에 크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캐릭터 옆에서 칭찬의 추임새를 넣은 캐릭터도 인하여 그들은 더욱 분노했는데요. 월남전 파병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으로 모자라 그에 따른 칭찬을 했다며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트남 영화부 부국장은 오징어 게임2에 대하여 베트남 역사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고 간주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베트남 영화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영상법 제9조에 따르면 베트남의 역사를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배포 금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면 베트남에서 오징어 게임2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징어 게임2를 볼 수 없게 된다면 베트남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물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해당 내용의 뜻은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한 것이 멋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전쟁까지 다녀왔음에도 아들을 해병대로 보낸 아버지의 용기에 감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죠. 그렇기에 해당 장면을 두고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해당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논란에 불이 붙은 이유는 해당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 해당 논란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논란이 생긴 이후 해당 장면이 궁금하여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게 된 사람조차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는 이와 동시에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생긴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인하여 베트남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지만 이와 반대로 한 장면 때문에 열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를 추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들의 국뽕 소재로 쓰는 나라인데요. 놀랍게도 최근까지도 한국 여행 보이콧을 주장했던 태국입니다. 그런 태국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2에 나오는 캐릭터의 대사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박성훈이 연기한 트랜스젠더 현주로 인한 것입니다. 극 중에서 현주는 한 판만 경기를 치르고 상금으로 태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술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태국에서 살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국의 열린 시각을 표현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태국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사회라고 표현하며 그 어떤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받아들여지는 곳임을 보여줬다며 국뽕 요소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캐릭터는 태국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태국 입장에서는 더욱 기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캐릭터가 자신들의 나라를 홍보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말입니다. 해당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하여 더욱 입체적으로 변화되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편견의 시선을 한몸에 받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리더십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해내는 캐릭터입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뜻밖의 매력을 가중시키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응원을 가장 많이 받는 캐릭터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주를 연기한 배우가 더 글로리의 복수 대상 중 하나인 전재준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던 박성훈 배우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글로리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관심을 집중시켰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해당 내용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태국에서는 타이 더 글로리라는 캠페인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혹은 보았던 학교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킨 것인데요. 이에 태국의 유명 배우도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더 글로리가 화제가 되면서 박성훈이 맡은 두 캐릭터에 대비되는 모습은 해당 배우를 잘 몰랐던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글로리에서는 시종일관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며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보였던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와 오징어 게임2에서는 반대로 이타적이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반되는 두 캐릭터를 보여주는 영상이 해외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제가 된 배우는 박성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의외의 배우가 화제가 되었으니 바로 공유입니다. 사실 공유는 시즌1에서도 카메오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딱지남이라는 별명으로 관심을 받기는 했으나 이번 시즌의 관심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유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 도깨비라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로맨스물의 정석처럼 자리 잡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해당 배우의 등장은 공유를 알고 있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시금 설렘을 안겨주는가 했으나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젠틀한 기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 뒷면에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낸 것인데요. 한국 팬들조차 해당 연기를 보고 정말 공유가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연기는 많은 이들이 공유라는 배우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특유의 남들을 조종하고자 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공유가 잘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특히 해당 드라마에 혹평을 가하던 사람들조차도 일화많은 호평을 하며 시즌2를 여는 에피소드로 완벽했다는 찬사까지 보내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연기로 호평을 받은 인물이 있다면 반대로 한국에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배우도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최승연입니다. 최승연은 캐스팅 보드가 발표난 직후부터 한국에서는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은퇴 선언을 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라마가 공개된 직후에도 한국에서는 너무 오버스러운 듯한 연기로 인하여 연기력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정작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캐릭터에는 커다란 반응과 오버스러운 연기가 잘 어울리며 최고의 악역으로 꼽힐 만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어색한 영어 대사도 귀엽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이정재, 이병헌, 임시완 등 한국 배우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며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배우들의 작품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오징어 게임3에 대한 관심도는 따라잡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시즌3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배우 외에도 해외 유명 배우들이 몇몇 더 출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본다면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모두가 따라하고 애정을 가지는 것이 한국 콘텐츠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말의 예시가 아닐까요? 앞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임과 한국의 전통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에 대한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